안녕하세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오늘은 1월 14일, 지금 시각은 아침 7시입니다. 지금 바깥에는 어둑어둑하고, 그리고 어제 비가 내려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월 14일이면 한겨울이어야 되는데 날씨는 영상 8도 정도 된 따뜻한 그런 봄 날씨 같은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날씨가 풀렸다고 좋아하는데 이게 정말 좋아할 일일지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어제는 한라산 같은 경우는 400mm 가까이 폭우가 내리기도 했다는데, 이런 날씨가 자연스러운 날씨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유발한 기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이상기온인데, 우리 세대보다도 이 기후위기가 끼칠 영향이 지금 젊은 세대들,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환경, 그리고 자연의 수많은 생명체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제가 최근에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된 여러 질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는 지방층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희귀하게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 중 하나인데 천포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천포창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 영상의 후반부에는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가면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질병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천포창 자연치유로 벗어나기. 천포창이라는 질병 자체가 이 천포창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은 자연스러울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천포창이라는 병명을 보면 한자로 하늘천, 물포, 부스럼창, 그렇게 돼 있어서 물집이 생기는 부스럼으로, 대표적인 증상이 사람 같은 경우 이렇게 물집이 생기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특징적인 병변이고 반려동물에서는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천포창은 면역세포가 세포를 공격해서 세포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서 수분이 흡수되어 물집이 형성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천포창 항체가 생기면 이 항체가 세포 내 라이소좀과 결합하여 각질 형성 세포의 단백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단백 분해 효소가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세포와 세포들이 딱 결합하게끔 하는 유착 분자가 있는데, 그 유착 분자를 가수분해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세포가 딱 결합하고 있던 것이 약간 간격이 생기면서 그 틈으로 세포 외액이 모여들어서 수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개와 사람과의 피부의 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 피부와 개 피부의 비교 모식도로 이런 그림이 많이 사용되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피부 세포층의 두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 피부는 우리가 털이 없고 피부가 만졌을 때 부드럽기 때문에 굉장히 얇다고 생각하지만, 털이 없는 만큼 그만큼 두꺼운 피부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강아지는 털로 덮여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피부층이 얇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안에서 수분이 많이 모이게 되면 이 피부층이 두껍기 때문에 수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강아지는 이 피부층이 얇기 때문에 바로바로 터져서 수포를 형성하지 않고 염증 반응을 보이는 그런 병변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 천포창의 병변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피부 전반적으로 피부가 벗겨지면서 발적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귀나 안면부가 밀환되는 그런 병변을 보이는데, 입술 안쪽이나 그리고 전신적인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천포창의 원인은 면역 매개성이고, 그리고 품종에 따라서 좀 취약한 그런 품종도 있습니다. 아키타나 닥스훈트, 그리고 도베르만 핀셜, 이런 품종들이 다발하고요. 그리고
유전성과 관련이 있다고도 하고 또 아직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물 중에 설포나미드나 아니면 페니실린 이런 약들이 청포창을 유발한다는 논문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외선 그리고 감정적인 자극,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청포창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은 특발성입니다. 이 특발성에 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원인이 특별하게 어떤 것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뭔가가 문제가 돼서 이런 질병들이 생기긴 생기는데 그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청포창의 종류는 이 수포가 어디에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경우는 낙엽상 청포창으로 보시는 것처럼 피부 제일 바깥쪽 층에서 형성되는 것이 낙엽상 청포창이고 이것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청포창으로 안면부, 귀나 콧등 그리고 발바닥 이런 곳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반성 청포창 이것도 안면부에 한정해서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상성 청포창 이거는 안쪽으로 피부 깊숙이 발생하는 그런 청포창으로 예후가 무척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포창이 심해지면 반려동물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식성 청포창은 이 위에 낙엽상이나 홍반성, 심상성 이거는 위치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인 거에 반해 증식성 청포창은 수포농포성으로 계속 커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포창의 증상은 피부에 농포가 있고 딱지가 형성되고 가렵고 그리고 탈모, 발열, 그리고 혈관염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상태가 아주 심해지면 혼수, 더 나아가서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증상들이 반복되면서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포창을 진단하는 방법은 조직학적으로 보면 호중구와 호상구가 병변부에서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항상 방식으로 검사를 해보면 IgG 자가항체가 다수 발견됩니다. 근데 이러한 검사가 어떤 경우에는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싼 검사비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검사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전체적인 병변 진행 양상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병명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포창 치료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른 자가면역 질환과 동일하게 내 몸의 면역세포들이 내 몸을 파괴하면서 그러한 과다한 면역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스테로이드제라고 얘기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면역 억제제인 이런 사이클로스프린이나 아자티오프린 이런 약 또한 같이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면역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암이나 그리고 강아지에서는 쿠싱이나 그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농도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나서 10일 만에 증상이 굉장히 호전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증상 호전은 약을 사용하는 동안만 좋아졌다가 약을 끊게 되면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약물을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이 청포창은 낫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소동물 피부학 시크릿 이 책을 보면 청포창 질병은 나을 수 있는 병인가? 그렇지 않다. 이 질병은 평생 동안의 치료를 요한다. 그리고 평생 치료를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사용했던 스테로이드 그리고 면역 억제제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경우 그 면역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암이나 다른 어떤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고 또 스테로이드 자체가 쿠싱과 같은 그런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긴 하더라도 용량을 최소한으로 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최종적인 치료 목표는 최소한의 부작용을 나타내면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역 억제제 용량을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포창의 특징을 세 가지 살펴보면 무균성인 면역 매개성이고, 그리고 면역 매개성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처방이 주된 처방이고, 그리고 항생제는 상태에 따라서 2차 감염이 있다고 그러면 사용하지만 2차 감염이 없다고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는 장내 정상적인 세균총을 붕괴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발성이라는 것, 이 세 가지의 특징, 이 세 가지의 특징은 지난 시간에 지방층염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자가면역 질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은 지방층염도 그렇고 천포창도 그렇고 특발성이라거나 아니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특발성이고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으로 증상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현대의학의 문제인데,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들을 야기하는 그런 원인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것들로 유발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그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한 그 원인들을 찾아서 해결해주면 자가면역 질환도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현대의학은 그걸 특발성이라고 원인을 특정할 수 없으니까 그 원인은 건들 수 없고 그냥 증상만 대중요법으로 완화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양한 장기에서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용혈성 빈혈이나 아니면 신부전이나 그런 상태가 초래되면서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증상만 억제하는 그런 대중요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에는 100가지가 넘는 자가면역 질환들이 있고, 현대의학은 이러한 100가지가 넘는 자가면역 질환을 그냥 각각 별개의 문제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각각 다른 대중요법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만든 자가면역 폭격이라고 이름을 붙인 짧은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집중적으로 계속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되면서 다양한 장기를 파괴하게 됩니다. 여기서 췌장염이나 혈관염이나 용혈성 빈혈이나 오늘 이야기한 천포창이나 아토피도 그렇고, 이런 각각의 질병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방금 이 영상에서 보인 것처럼 폭탄들이 막 떨어지는데 그 폭탄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단지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반려동물도 그렇고 어떤 원인들이 계속 누적되어지면서 면역세포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과잉된 면역 반응들을 시작하게 되고, 그 부위가 각 동물마다 취약한 부분들이 있고 그 취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어떤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공격이 한 장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른 장기들 또한 같이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토피나 혈관염이나 그러한 증상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췌장을 파괴하면서 당뇨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적혈구를 파괴하면서 용혈성 빈혈을 유발해서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증상으로 확대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증상만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 그것으로 증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안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들, 그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이 상태가 더욱더 심화되는 것, 그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이 병 자체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들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결합돼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번거롭다 하더라도 이 각각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해야지 강아지의 상태가 좋아집니다. 제가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돼서 영상을 만들면서도 그렇고 또 진료를 하면서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보호자분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병원에서 그냥 약 한두 개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자가면역 질환은 결코 동물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한두 가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은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먹는 것, 주변 환경 그런 것들, 또 정신적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집에서 그런 문제들을 갖다 하나하나 해결해 줘야지 강아지 상태가 좋아집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디톡스를 위한 이런저런 보조적인 도움을 드리는 거지 이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보호자분이 주체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것들, 이 각각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 유튜브 채널을 검색해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올렸던 강아지 만성질병 탈출을 위한 몸속 대청소나 이런 영상 보시면 관리하는 방법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포창의 유익한 먹거리를 소개해드리면 가장 먼저 제가 아토피 그리고 만성기병, 피부병 그리고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방부제, 사료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먹거리를 먹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공이 최소화된 먹거리 그리고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한 먹거리 그런 것을 먹이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황산화제인 비타민 E 그런 영양제를 먹이는 것 그리고 유산균, 오메가3 이런 것들을 같이 먹이는 것이 몸이 정상적인 면역 상태로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희귀하게 발생하는 천포창이라는 피부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다음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